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12월 첫 거래일을 맞은 미국 증시가 간밤에는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요. 엔캐리 청산 악몽이 부활하면서 지금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과 외환 시장도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상태죠.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선 비트코인이 7% 넘게 급락하면서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투자 전략을 또 단단하게 잘 잡아가야 되겠죠. 저희와 함께 전략들 다방면으로 고민해 보시죠. 자, 그럼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간밤 미국 증시는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하락 출발했는데요. 엔캐리 청산 우려가 위험자산의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너나 할 것 없이 전체적인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이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장 후반의 낙폭을 어느 정도는 줄였다라는 점인데요. 이렇게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다우지수는 300포인트 넘게 빠졌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4%, 그리고 0.3% 하락했습니다. 한편 간밤 채권 시장은 중국과 일본 중앙은행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BOJ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자 엔캐리 청산 악몽이 부활했던 하루였었죠. 해당 소식이 미국의 국채 금리에는 상방 압력을 가했고요. 또 중국 중앙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이 불법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점도 미국 국채 수요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간밤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게 바로 외환 시장 쪽이었죠. BOJ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자 엔달러 환율도 이 155선마저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달러 인덱스도 한때 99 아래로 떨어질 뻔했다가 장 막판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또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현재 역외 시장에서 1,470원대에서 다시 한번 거래 중입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도 같이 체크해볼까요?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이 잊고 있던 악몽을 상기시킨 발언이었죠. 12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 BOJ를 이끌고 있는 가즈오 총재의 발언이었는데요.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보인다면서 너무 이르거나 늦지 않게 통화 정책을 결정할 거라고 전한 겁니다. 결국 해당 발언이 나온 뒤에 엔캐리 청산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도 휘청거렸는데요. 가장 많이 흔들렸던 건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이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장중한 때 7% 넘게 빠지면서 86,000달러조차 깨진 상태인데요. 이번 조정이 암호화폐 혹한기의 트리거가 될 거란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당분간 암호화폐 쪽에는 조금 신중한 포지션을 취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밤사이 미국에서 제조업 지표도 하나 공개됐는데요. 미국의 11월 ISM 제조업 PMI가 48.2로 집계되면서 9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이어간 겁니다. 이제 50 아래로 집계됐을 때 저희가 위축 국면에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조업 상황이 미국에서는 여전히 쉬워 보이진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매크로 이슈들에 대해서 한눈에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기업과 섹터 단 이슈들 김현수 아나운서와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간밤 전체적인 분위기와 함께 나왔던 이슈는 무엇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오늘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가져가는 가운데 이슈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개장 전 중국에서의 인도량에 대한 우려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중국 시장 내에서 11월에 인도량이 부진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함께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더해진 건데요. 개장 전에는 이런 뉴스가 나왔다면 장 중에는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했죠. 테슬라를 저격하면서 지금 현재 터무니없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테슬라 약보합권으로 증시를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입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엔비디아가 알파벳의 TPU에 대한 위협에도 수요는 여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간밤 이슈가 한 가지 나왔죠. 시놉시스의 지분을 20억 달러가량 매입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해당 소식은 AI 관련 캐파를 늘리겠다라는 신호죠. 이런 이야기는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벨테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유럽의 클라우드 보안 협력 확대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애저 부문에서 있어서 국경 간 계약 인증 등 보안 요구가 높은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도 체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입니다. 간밤에 TP를 올려잡은 종목들 아마존과 함께 엔비디아가 있었는데 오펜하이머 측에서는 아마존의 AWS에 대한 고성장을 예상한다라고 하면서 TP 올려잡았다라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넘겨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히트맵 열어보겠습니다.
12월의 첫 거래일 증시 분위기는 그다지 좋진 못합니다. 웃으면서 시작하지 못했는데요. 혼조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빨간색 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기술주 전반의 소식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브로드컴 4%대 빠지긴 했지만 구글의 TPU에 있어서 수요가 가장 견조할 것이다라는 IB들의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TPU 수요 증가에 따라서 브로드컴을 찾는 업체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다음으로 AMD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권으로 증시를 가져갑니다. 0.88% 장중 흐름 보였는데요. 차기 라이젠 7에 대한 CPU 정보가 직원의 실수로 홈페이지에 잘못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다음 시리즈도 잘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오늘 주가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 정규장에서도 이슈가 있었죠. 쿠팡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개장 전부터 주가 약세 보였습니다. 역시나 보안에 대한 이슈 미국장에서도 가져갔다라는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2026년 소매주에 대해서 정책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에버코어 측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월마트부터 아마존 그리고 홈디포를 꼽았지만 오늘 정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엇갈린 흐름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제약바이오단의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더나단에서 이슈가 있었죠.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 비만 치료제 단이지만 미국 정규장 내에서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단의 이슈라고 하면 코로나19 백신 이슈는 조금 살아있을 겁니다. 오늘 모더나의 CEO가 코로나 백신 위험도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번 FDA에서 FDA 측이 처음으로 인정을 할 것이다. 어린이 10명에 대한 사망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나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청산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IB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장중 7% 넘게 그리고 이더리움은 9%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비트마인부터 스트래티지까지 약세 흐름 보였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AI 데이터 센터, AI 캐파에 대한 이야기 하러 가시죠. 이렇게 표정이 좋지 않은 12월의 첫 거래일. 하지만 엔비디아는 AI발 이슈를 한 가지 더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놉시스와 함께 손잡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시놉시스는 설계 관련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제부터 엔비디아의 하드웨어에 시놉시스의 설계 애플리케이션, 칩 설계나 검증 그리고 EDA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CEO들은 여러 가지 언급을 내놓았는데요. 엔비디아의 CEO, 젠스당 CEO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업체가 솔루션을 통합할 시 R&D가 조금 더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특히나 칩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시놉시스 측에서도 우리 둘의 통합만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기업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 AMD도 엔비디아의 뒤를 바짝 쫓고 있고 또 구글의 TPU도 엔비디아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지금이죠. 가격에 대한 메리트나 효율에 대한 메리트를 좀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탈 엔비디아 기조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 조금 더 새로운 이슈를 내줘야 하긴 할 겁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TPU와 GPU가 함께 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 편이긴 하지만요.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엔비디아와 함께 시놉시스의 주가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 장중 상승세 보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시놉시스 같은 경우에도 등락을 반복하긴 했지만 해당 뉴스가 들려오면서 장중 5% 넘는 급등 이루어냈다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중국은 앞으로 이런 기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중요한 창구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 안에서 중심은 어떻게 잡아봐야 가장 유효한 전략 짤 수 있을지 지금부터 바로 고민하러 가시죠. 자, 이번에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그리고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이거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간밤 미국 증시가 소폭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엔캐리 청산 우려가 좀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한 줄 평은 어떻게 남겨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QT 종료,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만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엔캐리 청산의 화들짝 놀란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캐리 청산 악몽이 당분간 증시 발목을 조금 더 붙잡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글쎄요. 근데 이 엔캐리 청산이라는 게 사실 일본의 지금 기준금리가 거의 마이너스에서 이제 제로 금리 베이스에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엔켈이 그러니까 트레이드했던 게 금리 인상으로 자금이 빠져나간다, 강제로 청산된다라는 그런 비중은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뭐 있는데 단기적인 노이즈로 끝날 가능성이 네,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 금리 인하 발표가 12월 18일, 19일에 있거든요. 네. 이 BOJ 금리 결정은 그러면 사실은 보면 FOMC 회의 다음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이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 자, 오늘 올라온 세 가지 주제는 연준의 QT 중단 공식화고요. 엔캐리 청산의 악몽, 이 얘기를 꼭 나눠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구리와 은 슈퍼사이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연준의 양적 긴축, 그러니까 QT가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는데 시장 반응은 현재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지금 이게 뭐 에브리띵 랠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예, 그렇죠.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혼자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 이 양적 긴축 QT를 중단한다는 거는 금리 인하보다 훨씬 큰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예, 유동성을 이제 흡수해가지고 유동성을 시장에 제공한다는 거니까 훨씬 크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동안도 금리 인하를 했을 때나 여러 가지 시장 반응을 확인해 보시면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에브리띵 랠리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 과도한 기대가 아닌가, 시장에 너무 일찍 뭐 축배를 터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FOMC가 이 QT를 중단한다는 거, 이거는 지금 뭐 호재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보다 더 큰 효과를 준다는 거, 그다음에 유동성을 흡수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거니까 뭐 나쁘지 않고요. 지금 호재임에는 분명한데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과연 모든 에브리띵 랠리로 가는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역시 그렇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다만 네. 한 가지 이제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그렇겠네요. 예, 이거는 제가 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시장이 과민 반응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탄을 맞은 게 사실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이 지금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비트코인을 모아놓은 제 관심 종목 그 포트폴리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확인해 보시면 여기 그 뭐 비트마인이 무려 12%나 급락을 했고요. 지금 네. 단기간에 낙폭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도 12% 급락을 했고 샤프링크 같은 경우도 1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트레이티지나 코인베이스 또 로비노 서클 같은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뭐 발행 유통사들도 네. 지금 더 이상 빠질 게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거는 이제 레딧이나 엠러빈, 그다음에 아이렌 같은 종목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플러스가 나왔다는 건데 아이렌 같은 경우는 사실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이제 AI 그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레딧은 이제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투자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런 쪽은 이제 하락을 견뎌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사실은 관련주들이 너무 낙폭 과대에 있다. 네. 다만 이제 저점만 바닥만 확인한다면 터닝 포인트가 마련될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디 꼭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간밤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또 있는데요. 몽고DB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기반으로 AI에 좀 맞춤형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EPS와 매출 예상치보다 잘 나와줬는데요. EPS는 1.32달러로 나와줬고요. 또 매출은 6억 2,830만 달러로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는 점. 그리고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14% 뛰고 있다는 점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엔캐리 청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간밤에 엔화랑 채권금리가 또 동반 상승하기도 했거든요. 엔캐리 청산 악몽이 혹시 부활하게 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 뭐 그 일정 부분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일본은행 BOJ 그 총재인 우에다 총재가 이제 금리 인상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는 85% 가까이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일본이 초저금리 그다음에 거의 제로금리 베이스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그 이제 미국 증시, 일본 증시는 아마 타격을 받았고 네. 어제장에서도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났습니다. 그다음에 국채 금리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갈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그 미국 증시 쪽에서 보면 24시간 동안에 18만 명이 5억 4천만 달러 규모의 매도를 했는데 네. 이게 그동안 롱 포지션에 있던 것들이 90% 넘게 물량으로 쏟아지면서 네. 하락폭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은 사실 뭐 차트상으로 보신 분들, 투자자분들께서 보시면 85,000달러가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85,000달러를 그게 쌍바닥을 찍어주고 저기가 무너진다 그러면 8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85,000달러에서 지지만 된다면 이제 더 이상의 급락은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또 하락한 또 하나 요인은 뭐냐면 그동안 틈만 나면 계속 비트코인을 사모으던 스트래티지 CEO 있었잖아요. 그분이 비트코인의 대표격인 회사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이거를 굉장히 별로 안 좋겠네요. 안 좋게 받아들였고요. 또 S&P 글로벌이 그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인 USDT의 안정성 등급을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악재로 나오면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았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5,000달러 선이 깨지진 않았었죠. 그래서 네. 다시 이제 9만 달러까지 반등을 했던 건데 이번에도 좀 반등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금과 은, 구리, 이 귀금속 쪽이 요즘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밤사이 금 가격도 이제 4,300달러에 좀 근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구리랑 은이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 줬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다 아니면 추세 상승이다 월가에서도 평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게 사실은 뭐 구리나 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더 상승세가 지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단순히 투기적인 수요가 아니어서 공급 부족이라든지 또는 AI 인프라 투자라는 차원에서 이게 상승세가 지속이 될 거다. 네. 이제 공급 부족 현상,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상승세는 좀 지속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투기성 자산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이게 완전히 뭔가 수요가 있고 직접 산업분에 좀 이제 쓰여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포커싱 집중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 가격 상승의 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급 쇼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네. 뭐냐면 코브레 파나마 광산이 폐쇄됐다는 거, 그다음에 또 그라스버그 광산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겹치면서 공급 전망이 대폭 하향 축소됐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 때문에 상승 요인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보니까 구리 관련주들이 그나마 이제 하락하는 장에서 잘 버텨줬어요. 네.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든지 서던 코퍼라든지 이런 구리 광산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채굴 업체들까지도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 이런 추세는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구리 관련주나 또 은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기업에 간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진입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같이 나눠볼까 하는데요. 간밤에 이슈가 좀 많이 나왔어요. 손정희 회장이 또 관련 발언들을 남기기도 했었고, 네. 뭐 시너십스랑 파트너십을 맺겠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네. 엔비디아 이슈들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이게 그 자금 마련을 위해서 매도를 한 네. 거지, 뭐 자금이 충분했다면 결코 팔지 않았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엔비디아 주식을 팔면서 속으로 울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정치적인 발언인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을 좀 더 안정시키려면 그때 좀 더 립서비스를 좀 더 확실하게 했다면 그 주가가 매각 뉴스가 이렇게까지는 나왔을 때요. 하락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AI 투자 거품론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 네. 이제 AI가 전 세계 GDP의 10%를 창출한다고 했을 경우는 수조 달러의 누적 투자 비용을 충분히 회수하고도 남는다. 이게 어떻게 AI 버블이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그다음에 어젯밤에 이제 엔비디아 CEO가 CNBC 인터뷰를 통해서요. 구글 TPU와 같은 경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네. 그리고 그들의 기술을 존중하지만 엔비디아의 GPU나 이런 플랫폼은 훨씬 더 범용성 면이나 유연성, 확장성 면에서 훨씬 앞서 있다. 시장 네. 기회가 압도적으로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국이 매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보너스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의 경우는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175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거의 그렇죠. 180달러 선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자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구글의 TPU와 때문에 많이 하락한 측면에서는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투자한 클라우드 기업들이 네. 중소형주들도 많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은 저가 매수,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